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거지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넌 거지가 맞아요. 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구가 뭘까요? 동그란 건 원 아닐까요? 동그란 액체. 동그란 액체. 구는 한자거든요. 네, 공구. 맞습니다. 공구입니다. 공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안 썼으니까 공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공에 대해서 배웁시다. 공의 건널비하고 부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와. 자, 건널비는 보통 S로 표현하고 부피는 보통 V로 표현합니다. 건널비 S로 표현하는 이유는 스퀘어라는 게 사각형, 넓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S를 많이 쓰는 거고요. 예, 부피는 왜 V를 쓸까요? 그렇죠? 부피. 예, 부피니까 발음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은 이렇게 되면 원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겨냥도가 되는 것 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이제 구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뭐 음영을 넣을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단면만 하나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혹시 공의 건널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공의 건널비는 원의 넓이 있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넓이. 그 넓이에 3분의 4? 아니, 그럼 부피가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빼요. 3.14배. 오, 좋은 접근이야. 3.14배. 네, 정말 좋은 접근이에요. 근데 3.14배 아니에요. 저요. 빼. 다 부르라 있는데. 이게 그 정면에 보이는 그 원으로 이렇게 원 종이로 이렇게 뒤덮으면은 종이가 몇 개쯤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3.14배가 좋은 짐작이긴 한데 그보다 더 많아요. 신기하게 되게 깔끔하게 4가 나와요. 우와. 네. 그래서 이걸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공은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원이라고. 그죠? 네. 공은 이렇게 정면처럼 원이잖아요. 그래서 원이 4번이라고. 그래서 4파이아적으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냥 뭐 외우는 방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 뒤로 그게 참 잘 외워지긴 했어요. 예, 전후 좌우에서 봤을 때 뭐 상하 좌우에서 봤을 때 4번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건널비 구하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옛날 사람들은 이 건널비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을 썼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확인하고 싶었어. 딱 들어가는 네모 상자? 그건 부피 아니겠어요? 그쵸? 원의 넓이는 예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했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원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울 때. 여기다가 모래를 가득 채워요. 맞아요. 일정한 그런 뭐 얇은 두께로. 그래서 그 모래를 다시 어떤 사각형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모래 양이 똑같으면 같은 넓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모래 넓이를 추출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 것처럼 구의 건널비는 어떤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했다고 전해지냐면 이걸 이렇게 뒤덮는데 종이로 뒤덮으면 꾸깃꾸깃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실로 이렇게 두꺼운 실로 이렇게 공을 감는 거예요. 공을 감는 거지 이렇게. 네. 그 실을 이제 공을 다 감았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그 실 다 풀어서 다시 이제 그 실 가지고 실 동글동글해서 면적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큰 원이
그 실에 의해서 뒤덮이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을 봤더니 어떠냐면 그 반지름이 2R인 원이었어요. 근데 반지름 2R인 원의 넓이가 이건 제곱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차피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 같은 거를 구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절대 안 배워요. 그러니까 그 공식은 배웠는데 왜 그런 값이 나오는지는 배우지 않아요. 선생님이 막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했잖아요. 막 뭐 지름의 3.14배 이런 식 것들, 그건 이유가 아니죠. 그냥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걸 막 이렇게 쪼개서 갖다 붙여서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네, 막 이렇게 쪼개서 갖다 붙여서 하는 걸로 막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 라는 거지 수학적으로 딱 증명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고3 때 배우는 걸로 비슷하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그럴듯해요. 네. 원 4개, 공은 원 4개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도 생각해봅시다. 부피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R 세제곱 입체니까 그죠? 그리고 파이도 곱해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앞에 개수가 좀 독특해요. 3분의 4예요. 네. 이거 독특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 구를 캔 속에 담아요. 이 공이 딱 들어간 캔 하나 만들어서 원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할까? 자, 왜 이렇게 휘었니? 자, 어쨌든 네. 이 원기둥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R이겠죠. 높이는 얼마겠어요? 그쵸, 2R이겠죠. 네.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잖아요. 네. 밑면이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이거 곱하는 거야. 그죠? 2파이 R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9가 있어요. 그 다음에 뿔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뿔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네. 이런 원뿔이 있어요. 원뿔은 이제 이 기둥의 3분의 1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둥의 3분의 1인 것도 설명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냥 3분의 1이야. 왜요? 이런 식의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3분의 1이 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3분의 1 할게요. 그러면 이걸 이왕이면은 3분의 1을 할 거니까 3으로 좀 나눠 놓읍시다. 이걸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죠?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그럼 이것도 3분의 6이라고 쓸게요. 2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냐면 이것도 왜 그렇지는 이제 설명하기 힘들지만 원뿔 하나에다 물을 채워서 기둥에다 부으면 3번 만에 채워지고 이 공 모양에다가 채우면 2번 만에 채워진다라는 걸 알게 됐나봐요. 그래서 그럼 이것의 2배니까 3분의 4겠죠.
이렇게 해서 뭐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그렇다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공식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좀 건널비 공식은 잘 안 까먹는 편인 것 같아요. 공 4개니까. 근데 이 공식은 3분의 4가 좀 어려운가 봐. 그래서 종종 까먹곤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까먹는지 봅시다 나중에.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이번에 숙제 해봤으면 알겠지만 건널비가 늘 좀 귀찮죠? 네. 근데 이거는 건널비가 더 간단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반구가 있어요. 반구. 왜 주의해야죠? 네. 반구의 건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쓰고 있어요. 네. 네. 아 선생님 방구. 그러니까요. 자, 반구는 이 아래 아니 말 안 하면 모르는데 말하니까. 저기가 이제 그 단면이 원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구는 이거 4개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밑바닥 원이 이렇게 되면은 원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원 4개잖아. 네. 그러니까 반구는 원 2개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면 원 몇 개겠어요? 3개예요. 가자. 아래까지. 알겠어요? 딱 잘랐을 때 여기가 단면이 생겨버리겠죠? 네. 자, 합쳐졌을 때 그게 없겠지만 네, 그래서 반구의 건널비는 원 3개입니다. 네, 이런 거요. 어쨌든 하지만 원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원 2개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 2개, 원 2개에서 원 4개.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문제 풀기 전에 공식 외울 좀 확인할게요. 자. 오 나이스. 4파이 r 제곱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요. 네. 자. 140페이지 906번부터 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얼마나 너무 나와 있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바보들은 놓칠 거예요. 자, 906번 그림은 그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포기할게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세요. 별 말씀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겸손이요. 저한테 그렇게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어디 말 보고 하는 저거 진짜 코인 먹는 애 알아봐. 엄청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그림이 어떻게 약간 네. 자, 원을 얼마큼 뜯어낸 거예요? 4분의 그렇죠. 4분의 1을 뜯어낸 거예요. 네. 자, 부피라면은 거기서 4분의 1을 하면 되는데, 부피 공식이 뭐죠, 재민아? 3분의 4 파이 r 그렇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네. 부피가 영어로? 예. 부피. 부피. 네. 무비. 원래는 볼륨이에요. 볼륨이 음악 소리 크기도 있지만 그 뭐지? 부피라는 의미도 있어요. 볼륨이. 그래서 저희는 무기로 낼게요. 네. 하지만 부피가 좋죠. 자, 여기에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나오겠네요. 네. 파이 r 세제곱. 네. 그러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죠? 네. 이게 파이 r 세제곱짜리 가장 예쁜 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구나. 또 신기하네. 선생님 910번도 꼭 그려주세요. 우와. 충분히 그릴 수 그럼요. 충분히 네. 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구하는 것은 건널비예요. 그죠? 네. 건널비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동그란 부분을 생각하면 원 몇 개겠어요? 둥근 부분만 생각하면 원 몇 개 있겠어요? 3개? 그쵸, 3개죠. 4개에서 하나가 뜯어져 나갔습니다. 원래 원 4개인데 네. 4분의 1을 뜯어냈으니까
원 4개 중에 하나를 뜯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 3개가 나온 거야. 이쪽에 원 2개, 이쪽에 원 1개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원이니까 원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원이 그저 1개 더 있어요. 이렇게 어디요? 예예. 네, 여기 원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또 다시 4파이를 아, 이거 9하고 0하고 건너기가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아, 그 다음에 907번은 그렇다면은 이게 원 몇 개라고요? 3개. 그렇죠. 907번은 원 3개. 한 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36. 예, 36파이죠. 예, 그거 3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908번도 봅시다. 908번은 이제 원뿔을 따로 구하셔야 돼요. 네. 네. 원뿔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 하고 이거 어떻게 아, 10 곱하기 12분의 2. 아니, 2분의 10 곱하기 12. 그거 안 해도 되건 아, 그거 쉽게 하는 건 잊어먹었구나. 네, 잊어먹었어요. 아, 뭐. 자, 그러면 삼각형으로 원뿔의 앞에서부터 다시 숙제를 해야 되겠군. 그런가요? 기억력이. 원뿔의 건넓이. 원뿔의 건넓이? 이번에 만들면요 어플이 없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원뿔 돼 있으니까 너희들 그러네요. 그치? 왜 있지? 삼각형 맞지 않아? 왜 있지? 회전치하고 네. 그러니까 빨리 없어 그러면은 아. 908번의 원뿔의 옆넓이는 아 맞다 네, 파이 RL로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서 파이 RL 하면은 뭐하고 뭘 곱하는 거야? 예. 그 L이 뭐였지? 네, 여기가 L이었어요. 네, 내가 말한 게 맞았네 이게 R이었고요. 그러니까 12하고 5를 곱해서 파이로 곱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60파이죠? 예, 옆넓이가 60파이예요. 거기에다가 2개, 25 2개, 그죠? 25파이 2개. 네, 그게 사시면 돼요. 알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피를 봅시다. 부피는 909번을 보죠. 909번은 원기둥의 부피하고 그 다음에 반구의 부피를 추가하면 되는데 일단 따로 구해보자면 반구는 원래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일단은 밑넓이 그러면 3의 제곱파이죠. 그죠? 9파이 거기다가 7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역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9하고 기둥이 부피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3대 2라고 했어요. 3대 2. 그죠? 그러면 9를 기둥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 3분의 2가 남은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피가. 이해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원래 기둥으로 하면 그 높이가 3이겠죠. 그죠? 네, 높이가 3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근데 9니까 그보다 적을 거야. 얼마만큼 떨어져 나가겠어요? 높이가? 3분의 2만 남으니까 1만큼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3분의 2만 남아요.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가 2인 기둥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럼 나 한 번에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얘가 이거 얘가 7인 그런 기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9파이 곱하기 9 그냥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유수아 너가 봐야 될 영상이 이렇게 정석풀이하고 이렇게 쉬운 풀이하고 같이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네. 숙제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910번을 봅시다. 910번은 자,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그려져 있고 8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얼마가 남았어요를 생각해야죠. 8분의 7? 네, 8분의 7이 남았겠죠. 네, 8분의 7을 곱하면 돼요.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11번. 911번은 9하고 원뿔이 부피가 같대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원래 9하고 원뿔의 관계가 있잖아. 그죠? 네.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원래 부피가 2배예요. 네. 그죠? 근데 부피가 같대. 그렇다면 원뿔이 어때야지 부피가 같아질까? 하면 원뿔이 2배가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원의 넓이는 똑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2배가 돼야 돼요? 높이. 그죠? 높이가 아니면 모선 길 말고 높이가 2배가 돼야 돼요. 네. 그게 좀 중요해.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때 이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여기가 2배 됐지? 그때 이 길이 있잖아. 이 길이가 2배가 아니에요. 여기는 2배가 맞는데 여기가 2배라고 해서 녹색이 2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부피는 높이를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높이가 2배가 돼야 돼요. 원래 이 9는 높이가 어떤 원뿔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비교한 원뿔의 높이는 얼마죠? 이 높이가 얼마죠? 이 3대 2대 1에서 그 높이가 얼마죠? 여기 9의 머리 끝에서 아래 끝까지 그게 지름이라고 2R 그게 높이의 원뿔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뿔보다 2배 더 높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높이가 지금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문제에서 예, 12인데 24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뿔의 높이 24가 되는 거예요. 유진 거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업을 지금? 그치? 자, 912번 할 거예요. 912번은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2배가 돼요. 그럼 건널비는 몇 배가 되고 부피는 몇 배가 되겠다 이 질문이에요. 9에 대해서 어때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건널비는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4배 돼요. 부피는 8배 돼요. 왜냐면 네 2배가 2번 되니까 4배인 거고 2배가 3번 되죠. 그러니까 8배 되는 거예요. 곱하기 생각해. 자, 그렇다면 913번은 반지름이 9인 쇠구슬이 있어요. 반지름이 9인 쇠구슬이 있어.
이걸 녹여서 반지름이 3인 쇠구슬을 반지름이 3짜리 쇠구슬 너무 작게 반지름 3짜리 쇠구슬을 만들 거예요.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27개. 오, 왜죠? 여기에서 3. 있습니다. 맞아, 27개가 나오는데 왜 27개죠? 아예 3을 네, 똑같은 수를 3번 곱하고. 네, 반지름이 3배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럼 부피는 27개가 돼요. 3 계속 곱해보다가 네. 20단위로 나오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아, 3. 3만으로 곱해지는 게 3의 곱셈이 27밖에 없어서 네. 뭐 위 문자고 이제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이게 그 운동에서 체급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뭐 씨름이든 유도든 뭐 격투기든 다 체급이 있잖아요. 뭐 미들급, 헤비급, 라이트 뭐 그런 거. 네. 그거 몰라요? 몰라요. 저희 몸은 800. 네. 그렇죠. 그 체급이 몸무게가 아니거든요. 네. 네. 원래 막 100kg 막 이런 거 아니야? 천하장사. 네. 이거 싫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싫어. 예를 들어서 그 말하자면은 키가 10cm 차이 난다고 해서 그 뭐지? 몸무게가 10cm 더 커지는 그러니까 무게도 10cm 더 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키가 운동선수니까 170과 180 생각할게요. 이렇게 키를 생각할게요. 센티미터로. 그러면 몇 배냐면 곱하기 이건 좀 너무 숫자가 아닙니다. 17분의 18니까 160과 180으로 합시다. 160과 170으로 합시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네. 근데 네. 그러면 16분의 17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두 사람의 체급 차이는 16분의 17 세제곱만큼 차이 나요. 네? 많이 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2배야. 그럼 2배 더 싸움을 잘할 거잖아. 아니라고 8배 더 싸움을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네네. 봐봐요. 이게 지금 반지름이 3배잖아요. 그죠? 이 쇠구슬로 던져서 맞았을 때 충격하고 이 쇠구슬로 던져서 맞았을 때 충격하고 3배가 아니라고. 27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등치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잘 못 이겨요, 거의. 네. 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전체 볼게요. 914번. 네. 자, 첫 번째는 회전체가 914번은 9 나오겠죠? 네. 그럼 그건 건널비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넓이를 줬어요. 이 넓이가 58이래요. 네. 그러면 원 하나가 이건 몇 배겠어요? 원 하나가 2배겠죠. 근데 9는 그거 몇 개 있어요? 네. 네, 이거 8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정석풀이는 여기에서 반지름을 구하고 다시 그거 가지고 이제 건널비 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915번. 민우가 썼나? 이게 다시 안으로 쏙 들어가 있었어요. 민우가 불필 쓰고 나서 쏙 집어넣었구만. 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215번. 자, 그러면 재민이일 수도 있어요. 재민이가 민호한테 뒤집어 씌워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는. 자, 여기가 3이고 3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만 불리는 거예요. 그때 부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름이 반지름이 몇 배예요? 한 개. 두 배, 두 배. 아, 그죠? 이 구는 반지름이 두 배예요. 부피 구하는 거고 부피 몇 배일까? 8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이 바깥쪽 부피는 7이 되는 거예요. 7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3 가지고 부피를 구해요.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3 3번 응? 한 다음에 거기다 7 곱하면 답이 나와요. 알겠어요? 전체에서 안쪽으로 빼는 식으로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근데 네. 안에 작은 구의 부피 7배가 바깥쪽 그 속빈 구의 부피가 같다고. 왜냐면은 바깥쪽 구가 안쪽 구의 8배거든. 근데 안에 거 하나 뺐으니까 7개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7배라고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방금 아니요? 좋았어요. 네. 선생님 물어보기 전에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요. 다시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왜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아니요. 네. 아니요, 왜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왜요? 뭘 시작하고 하든가. 왜요? 아니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 3 이렇게 되나봐요. 네. 이 회전체의 건널비 구하고 싶나봐요. 건널비. 건널비 구한다면 이제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잘못 그렸다. 아니 이거 완전 이상. 이상한 치가 가야 되고요. 와 너무 재밌어. 와 너무 재밌다. 재밌다. 개그맨 하셔도 돼요. 왜냐면 와 자, 뭐 아보카도 같은 건데. 진짜. 진짜. 네, 이것의 건널비를 구하고 부피가 아니고. 네. 네, 건널비를 구한다면 일단 둥근 부분을 먼저 구합시다. 응? 둥근 부분은 이 위쪽 둥근 부분하고 아래쪽 둥근 부분을 따로 구해서 더해도 됩니다. 정석적인 풀을 먼저 한다면은 위쪽 둥근 부분은 이 원의 몇 배겠어요? 위쪽 둥근 부분은 반지름 3짜리 원. 네, 몇 배겠어요? 반원. 이거 원 몇 개죠? 두 개. 원 두 개, 네 개. 어? 그러니까 저기는 9파이 두 개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아래 구의 건널비는 이 큰 원. 그거 몇 개겠어요? 두 개겠죠, 역시. 그럼 이제 이거는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위쪽 반과 아래쪽 반구는 반지름이 몇 배예요? 2배죠. 그럼 건널비 몇 배겠어요? 넓이. 네. 4배. 네, 건널비 4배예요. 그냥 이거 구해서 4배 하면 이쪽으로 나온다고. 근데 봐봐. 9, 4, 36 4배 맞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것만 구한 다음에 5배도 돼요. 한 개 4개니까 5개잖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9파이 곱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5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이제 여기를 구할 거예요. 여기를 구하는데 여기는 이 바깥쪽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 안쪽은 겹쳐서 겉으로 안 들어가잖아. 공기에 닿는 부분이 건널비니까. 그럼 바깥쪽 원에서 바깥쪽 원이 얼마냐면은 12파이다, 그죠? 예, 12파이에서 안쪽 원은 6파이겠죠, 그죠? 6파이를 빼면 돼요, 이렇게. 네, 6파이를 빼면 돼요. 39파이가 넓이 아니에요? 넓이. 지름이. 넓이. 아, 36파이에서 9파이를 빼야 돼요. 네, 집중하고 있군요. 네. 오, 집중하고 있어. 오, 소름. 네. 네, 이렇게 구해서 그럼 이제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안쪽 넓이하고 전체 넓이가 몇 배겠어요? 반지름이 2배니까 넓이가 네. 4배예요. 4배. 그럼 이 넓이가 1이면 바깥쪽 넓이가 3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쪽 넓이 구해서 안쪽 넓이가 9파이잖아. 거기에 3배 해도 돼요. 이항? 네. 이 5는 1 더하기 4고 이 3은 4 빼기 1이야. 1 더하기 3 아닌가요? 이 5가 이거하고 이게 4배니까 네. 이거 하나 이거 4개니까 1 더하기 4에서 5개라고. 네. 여기는 4 빼기 1한 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잘 구할 거예요. 이게 다 넣어야 되지만.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18번은 네. 자, 구의 부피를 알려주고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차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 뿔, 그 다음 구예요. 그 다음 기둥이 구 기둥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 다음 구, 그 다음 기둥이에요. 부피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이에요. 부피가. 네. 구의 부피가 288이라고 했어요. 288 파이.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요? 예, 144파이. 얘는 이렇게 절반하고 이렇게 3배 하는 거예요. 그죠? 4. 아니면 이거 두 개 더 해도 돼요. 그죠? 네. 네. 433이에요? 2 아니에요? 432면?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918번. 이게 917번이었고요. 원기둥에 공 2개가 딱 들어갔대요. 네, 근데 그 원기둥의 부피가 108인 거예요. 거기 공이 2개가 딱 정확히 들어갔나 봐요. 이게 108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 이 원기둥을 반으로 뚝 나눠요. 그래서 하나로만 푸는 거야. 하나의 부피가 얼마야? 기둥의 부피가 54파이. 기둥하고 구는 3분의 2잖아, 그치? 예,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여기 구의 부피가 나와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919번. 919번은 네네 그냥 방송 보내요. 아니요 보지 예. 보내지 말았는데. 오늘 확통 오늘 방송이야. 네. 네. 합니다. 오 어떻게 알아? 뭐지? 학부모 통화 아니에요? 학부모 통화 아니에요? 방금 확률과 통계라고 하지 않았어? 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학부모 통화 있어요. 아 붙여진 걸 봤어? 네, 학부모 통화 기억 짱인데 그래도 아, 진짜.
기하는 이런 도형을 기하라고 해요. 이게 지금 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이름인 줄. 아, 장기야. 아, 알겠다. 기술가 하나. 자, 여기에 딱 맞게 뿔이 들어가 있나 봐, 뿔. 그러면 이때 원뿔에 부피를 줬어요, 뿔. 그때 이제 반구의 부피를 구하래요. 네, 이게 243파일인데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원기둥 있잖아요. 네. 기둥을 봐도 또 나눴어요. 네. 이 원기둥 보이죠? 네. 이거 아까 원기둥의 부피의 몇 분의 몇이에요? 네. 2분의 1이겠죠? 네. 네, 2분의 1이에요. 네. 자, 잘 봐야 돼요. 이제 9 할 거예요, 9. 네. 9는 이 반구의 네. 부피는 전체 9의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네. 그죠? 네. 잘 보셔야 된다. 네. 자, 이 뿔, 뿔. 이 뿔은 네. 이 아까 전체 뿔의 몇 분의 몇이겠어요, 부피가? 어떤 불? 이 큰 뿔하고 네. 이 절반, 높이가 절반 된, 높이만 절반 된 뿔. 네, 2분의 1 돼요. 네. 높이만 절반 된, 높이만 절반 됐으니까. 아. 밑면 똑같은데. 아,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3대 2대 1이 절반 가지고도 만들어져요. 원기둥 절반, 반구, 반뿔. 네. 반기둥, 반구, 반뿔. 이거 다 똑같은 비율을 가져요. 근데 구하고 원기둥은 절반 되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 근데 뿔은 잘 보여. 뿔은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팽이처럼. 이제 팽이처럼 뿔 보여? 뿔 두 개 위아래로 붙은 거? 네. 이 뿔이 아까 그 뿔과 똑같아요. 부피가. 네. 동그라미 끄댕이. 네. 오, 그거 기억해요? 이런 게 너무 좋았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그걸 기억해서. 이 그 바지축 올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내리는 것도 해주세요. 영상 찍고 있어, 새끼야. 아, 찍고 너 있어. 유튜브 거리에 걸리네. 아, 진짜 미친놈. 선생님 욕 썼다. 오이씨. 박자를 이렇게 알지. 아, 진짜 너는 어떡하니, 너를 진짜. 이렇게 가다니. 저번에 내리는 것부터 하시는 거. 밑면이 밑면끼리가 똑같으면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똑같아요, 그냥. 네. 아, 네, 이거. 네, 넓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락내락 해도 넓이 안 변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뿔도 정확히 절반에게 잘 보이죠. 그리고 절반끼리 비교했기 때문에 네, 비율은 유지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키가 2배면 머리 크기도 2배일 수밖에 없다고. 이 부분도 똑같이 비율이. 선생님이 머리가 그래가지고 키가 2배인데. 머리 크기 2배 되면 300이에요. 네. 키는 한 1.5배 정도 되는데 머리 크기는 똑같죠, 우리가. 자, 그래서 어쨌든 뿔과 구의 관계가 아니야. 뿔과 구는 2배라고. 네.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네.